윤동주의 길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엔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의 첫 구절 잃어버렸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현재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를 끝까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화자가 잃어버린 것은 참된 자아입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에서 보면 이 주머니는 화자의 내면 세계인데요. 그럼 이 부분을 보면은 화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주머니, 즉 내면 세계를 더듬어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대상이 화자의 내면에 있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나아갑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길이, 즉 이 시의 제목인데요. 이 길에 나아갑니다는 자아 탐색의 여정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말을 해보자면 자아 성찰과 자가 수련을 통해 식민시대를 극복하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에서는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라는 부분을 보면 길과 평행 상태를 이루며 끝없이 돌담이 펼쳐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해서 이 돌담도 중요한 시어 중 하나인데요. 이 돌담은 참된 자아에 대한 지향을 가로막는 장애물, 즉 극복의 대상, 억압적 시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자가 길을 계속 걷는데 계속 돌담을 계속 끼고 걸어가고 찾는 것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돌담이 장애물 극복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담은 샘문을 굳게 닫아에서 이 샘문 또한 부정적인 시어인데요. 이 샘문은 통로의 차단, 즉 자아의 단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를 통해 이 그림자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화자의 그림자라고 해석을 하면은 절망적 현실로 인해 고뇌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쇠문의 그림자라고 해석을 하면은 어둡고 암울한 현실의 도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연은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아 탐색의 길,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시어는 윤동주가 굉장히 자주 쓴 시어 중 하나인데요. 이 하늘이라는 시는 여기서 긍정적으로 쓰인 시어로 성찰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자는 여기서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르릅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이것은 사성처를 게으르게 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해서 이 풀 한 폭이는 풀이 보통은 생명력을 의미를 하는데 이 풀이 한 폭이 없는 이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부정적인 시어로 암담한 현실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자가 이 길을 걷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내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요. 내는 지금 화자가 말하고 있는 현실적 자아가 아닌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참된 자아, 즉 이상적 자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연에서는 내가 사는 것은 다만에서 이 내는 이 앞에 있는 내와 다른 그 현실적 자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찾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인데 이 내는 지금 현재 이 참된 자아를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은 것은 이상적 자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을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자면 긴 그림자가 드리운 돌담과 같은 어둡고 절망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독백을 한 화자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인간적 삶을 추구하기 위해 식민지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자아 회복의 길을 걷는 윤동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참된 자아의 회복과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이고요. 이 시의 특징과 표현은 첫 번째로 이렇게 돌담, 돌주머니, 하늘 이런 상징적인 시야를 통해 내면 세계를 형상화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냈고, 마지막으로는 저번에 설명한 윤동주 시인의 그 작품 경영 중 하나인 소박하고 일상적인 시야를 구사하였습니다. 이제 끝내기 전에 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자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세문과 그림자라는 말로 미루어 봤을 때 시적 화자는 지금 부정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해서 이 시에서 화자는 이 세문과 그림자를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이라는 식구를 보아 지금 시적 화자는 미래에 대해서 강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어.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 풀 한 폭이 없는 길은 이 시에서 암담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 화자의 미래에 대해서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은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 나머지 선지들도 확인을 해보자면 전후 문맥으로 미뤄볼 때 여기서 길은 참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시적 화자의 기나긴 여정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 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 시의 주제 자체가 참된 자아를 찾아 나서는 시적 화자이기 때문에 맞고 네 번째 돌담은 시적 화자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또 다른 세계를 가로지른 일종의 경계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것도 맞는 게 이 현실적 자아가 이상적 자아를 찾기 위해 이 돌담을 따라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종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서 하늘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도덕적 원리나 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것도 맞는 여기 앞에서 화자가 하늘은 성찰의 매개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 원리나 지침을 의미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면 이 시의 시상 흐름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봤을 때 처음에 이 화자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상실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정답이 3번밖에 없지만 일단 더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계속 길을 나서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늘은 푸르릅니다. 부끄럽게 푸르릅니다 부분을 보면 성찰을 하고 있고 또 다시
무언가를 찾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답은 3번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